봐. 봐봐요. 뭐야 서준이 책 왜 저래? 문제 푼 거지? 지금 막 짜증난다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문제 푼 거죠? 페이지 몇 번? 963번부터 볼게요. 이제 이런 파트를 1차 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고 찍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1차 함수 식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는 딱 마침 그래프가 지금 제대로 나와 있잖아. 이 그래프를 보고 1차 함수 식을 세울 겁니다. 일단 x, y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잘 보시면 y 절편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직선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보이니? 어느 점에서 시작했어? 여기 보이시면? Y축 위에 있는 점? 그치? 27 숫자 보이죠? Y절편이 27인 어떤 직선이 되겠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1차 함수식은 기울기는 아직 몰라요. Y는 AX까지 놓고 일단 이 뒤에 나오는 이 B가 바로 Y절편이라 그랬지. 상수항이. Y절편이 27이니까 플러스 27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세울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그래프 위에 몇 컴마 몇이라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 몇 컴마 몇으로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를 읽어봐요. 몇 컴마 몇이야? 100, 37 읽을 수 있죠? X좌표 읽고 Y좌표 따라 읽어보면 그러면 이게 100, 37을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방정식에 있는 x랑 y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되니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00이랑 37을 대입해요. 그러면 y에다가 37, y좌표 대입하고 x에다가 x좌표 100을 대입하면 37은 100a 더하기 27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일단 그러면 100a가 뭐가 돼야 되는지 볼까? 100a가요 10이 돼야 되지 않니? 생각해봐. 10 더하기 27을 해야 37인 거잖아. 그러면 100a가 10이 돼야 돼. 즉 a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0a가 10이 되려면? 10분의 1. 네, 맞아요. 10분의 1이지. 그래서 이제 a 값은 10분의 1이니까 이 1차 함수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y는 10분의 1x 플러스 27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차 함수식은 나왔고 우리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온도가 20도일 때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얘들아 온도가 20도면은 x가 20도일 때를 말해? y가 20도일 때를 말해? 문제 봐. 문제에 나와 있어. 온도가 20도래요. x에 20을 넣어야 돼? y에 20을 넣어야 돼? X. x에 20을 넣어야 되지. 그러면 이 식에 x에다가 20을 넣어볼게요. 그럼 x에다 20 대입하면 y는 뭐가 되는지 봅시다. 10분의 1 곱하기 20이 돼. 얼마예요 그러면? 20. 일단 약분을 하면 2죠. 네. 더하기 27이니까 얼마가 돼요? 29. 이게 이 기체의 부피가 된다는 뜻. 그래서 이제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부피 단위가 있습니다. Y축을 보시면 Y 옆에 괄호치고 리터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부피 단위까지 해서 답을 적어주세요. 될까요, 이거? 1차 함수식 구해서 하는 거였어요. (989번이요) 질문 잘했네요. 너네 질문 되게 왜 이렇게 적중하듯이 잘했지? 이렇게 종종 문제들이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 것 같네 좀. 이거는 문제가 똑같진 않는데 약간 비슷하게 무슨 조건을 봐야 되는지 이거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89번 보시면 일치랑 평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 일치라는 거는 두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두 그래프가 완벽히 이렇게 똑같아야지 일치인 거지. 일치할 때의 조건은 뭐였을까요? 기울기 어때야 될까? 같아요. 네, 맞아요. 기울기 같고요. y절편도 어때야 돼? 같아요. 이게 같아야 일치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를 같다고 y절편을 같다고 두면 이제 이 미지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 일차함수식에서 이 x의 개수를 의미했지. 이게 기울기였죠. 그럼 이 두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요. 즉 a-1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a 얼마일까요? 네, 맞죠. a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리고 y절편도 일치해야 한다며. y절편은 어디였냐면 뒤에 있는 상수항 아니었니? 뒤에 있는 상수항. 이게 y절편인데 밑에 있는 y절편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a 값을 구했다? a 값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a는 얼마가 돼야 돼? 16이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플러스 16 되죠. 16이랑 b랑 같아야 된다. b 나왔죠? 16이라고 해서. 그럼 가를 통해서 a 값이 마이너스 4고 b는 16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밑에 있는 나 조건으로 갈게요. 일단 1차함수 그래프 두 개가 평행해야 돼. 서준아, 이거 두 개 평행하려면 뭐는 같고 뭐는 달라야 될까? 기울기는 같고 밑에 y절편 달라요. 네, 맞죠? 그래서 기울기는 또 여전히 같아요. 그리고 y절편은요 달라야 돼.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를 또 같게 만듭니다. 저기 나에서 두 1차함수식의 기울기 부분을 체크해보면 위에 있는 식은 4, 밑에 있는 식은 b 플러스 c인데 항상 문자가 똑같은 게 들어가면 같은 문자야. 같은 거. 이 b가 아까 16이었죠. 16 플러스 c가 4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에 의하면 16 플러스 c가 4와 같아야 된대요. 그럼 이걸로 미지수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제 y절편이 다른지 직접 비교를 해보자. 위에 있는 식은 y절편이 플러스 3이고 밑에 있는 식은 플러스 c인데 이게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다른 거 맞죠? 둘이 달라져요. 그니까 미지수는 전부 다 나왔어요. 뭐하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평행과 일치일 때 그 기울기와 y절편에 대한 조건 요거를 좀 알아두면 오늘 시험에서 한 문제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지나는 사분면이나 지나지 않는 사분면 요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근데 이런 문제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의 부호랑 y절편의 부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안주는 자는 거야? 눈 뜬 거야? 아, 눈 떠 있네요. 네. 주는 눈이 작은 편은 아닌데? 저요? 이거 자는 느낌이었어. 정신 차려. 예. 허리 좀 펴고 앉아. 예. 일단 그러면 이거 볼게요. 기울기가 양수인지 y절편이 양수인지 아니면 이들이 음수인지 이런 부호를 좀 먼저 볼 거예요. 일단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까 음수라는 걸까? 기울기 양수 아시나요? 기울기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그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잘 봐봐요.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해서 요 x의 개수가 기울기잖아. 이 새끼가 뭐가 돼야 되면 양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A랑 B랑 정확한 부호는 모르지만 우리가 얘네가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는 판단할 수 있거든? 보세요.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자식이 양수가 되려면 당연히 뒤에 있는 B분의 A가 음수가 돼줘야 되지 않아?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양수가 되니까. 그럼 B분의 A가 음수가 돼야 돼. B분의 A가 음수. 그럼 B분의 A가 음수면 A랑 B랑 분모랑 분자랑 부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치? A랑 B랑 부호가 안 같아. 그니까 음수인 거야. 그럼 A랑 B랑 부호 다르다는 거 판정 났어요. 이제 Y절편 찾을게요. 근데 이 그림에서 Y절편 좀 찾아보자. 이 직선을 보시면 Y축과 여기서 만나. 그러면 이거 양수로 되는 거야? 음수로 되는 거야? X축보다 밑에 쪽에서 만나고 있죠? 음수인 거죠, Y절편. 그러면 Y절편이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Y절편 음수면 여기서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지. 이 새끼가 음수여야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B분의 C가요, 음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없이 한 그냥 B분의 C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양수. 돼야 안 돼요? 양수여야 그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가 돼버리지. 얘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분모랑 분자랑 부호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 분모랑 분자의 부호가 같잖아? 그러면 언제나 양수가 돼요. 그죠? 그러면 B랑 C랑 부호가 같아요. 그럼 결론 났어. 누구는 부호가 다르고 누구누구 부호가 같아야 돼? 잘 봐봐 여기. B랑 C는 부호가 똑같고 A만 혼자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그러면 결론 A만 부호가 다르고 B랑 C는 부호가 같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 이거 찾아야 되는 요 식 있지? 이거 앞에 기울기 좀 볼래? B분의 C?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부호가 어떻다 했어? 같다고 했어. 양수죠. 기울기 양수예요. 나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A까지 봐야 돼. 이 새끼 아까 우리 찾았는데? 마이너스 B분의 A. 양수였죠. 그럼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인 거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느 사분면을 지나고 어느 사분면을 지나지 않느냐를 볼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거든?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돼?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오른쪽 뒤로. 근데 Y절편도 양수여야 되니까 이쪽에 찍혀야 돼요? 이쪽에 찍혀야 돼요?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찍혀야 되지, Y절편. 그리고 기울기 양수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요 자식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보이나? 문제 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래요. 어디 안 지나? 여기 제4사분면인 거 아시죠?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분면 지나는 문제 냈습니다. 말했어요. 그래프 그려서 파악해보면 돼, 얘는. 기울기랑 Y절편의 부호를 본 다음에 993번이 뭐죠? 아, 네. 이거는 좀 과하게 어려울 수 있어, 너희한테.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비는 안 낸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삼각형이랑 관련된 건 낸 것 같은데? 우리 반은 지금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 시험 전인데. 레드반보다 개인적으로 평균 높았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애찬이랑 일정 체이시거든요. 걔가 애찬이가 김지훈이가. 애천이 애찬이. 희찬이 왜 이렇게 멀끔한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애찬이가 됐어? 이거 누가 지었냐? 네가 그거 제나 아니야? 아 맞다. 애들이 다 제나가 졌다 그래서. 이제 희찬이만 보면은 레드만 너무 과하게 그림이 차이가 나는데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요. 그림이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좀 덜 잘랐어. 좀 짜친다, 저거 그림. 뭐야, 사주님. 비웃는 거야, 없는 거야? 많이 많이
아닌 거. 아니에요? 볼까요 얘들아 이거? 네. 일단 천천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이거 직사각형 같네요. 그죠? 문제 나와 있군요. 직사각형이고요.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래요. 그럼 여기 이 사각형을 잘라버리고 있는 이 직선 PQ 있지? 이 자식은 기울기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일단 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쭉 이어서 해볼게요. 기울기는 4분의 1이고 y절편은 몰라서 그냥 b라고 놨어요. 그리고 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비가 3대 2일 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E의 좌표를 구하시오. y절편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각형의 넓이가 3대 2래요. 여기서부터 졸라 복잡해. 밑에 있는 사각형이랑 위에 있는 사각형이 3대 2라는 거야. 여기가 3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위에가 2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고, 일단 너희 이거 사각형 넓이 두 개 다 구할 필요 없지? 왜냐면 밑에 것만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나는 점 찾을 수 있지 않겠어? 잘 생각해보자. 위에 건 2라 넓이가 2인 자식은 안 할 거야. 일단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지 좀 문제를 보세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돼요? 네. 가능하지. 좌표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가 4에서 8까지니까 4. 가로 길이 4예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세로 길이 얼마가 되니? 세로 길이. 옆으로 쭉 가서 읽어봐. 8. 세로 길이 8이에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 나왔죠? 직사각형 넓이는 DABC 넓이는 4 곱하기 8에서 얼마예요? 32고요. 그러니까 제발 넓이 문제 나왔을 때 단위 쓰지 마세요. 좌표평면 나오면. 넓이 32예요. 그러면 이 자식을 몇 분의 몇을 하면 이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냐면 잘 생각해봐. 일단 봐봐 요거. 전체가 그러면 5지 넓이가. 5 중에서 우리가 요 3만큼만 가지고 뭘 하고 싶어. 그럼 이 32에다가 5분의 3을 해주면 밑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죠. 합쳐서 5고 아래쪽 넓이가 3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사각형 PABQ 이 자식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30인데 우리가 비례배분을 해줄 거야. 5개 중에서 3개만큼 얘가 가져가면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분의 3을 합니다. 얼마가 될까요? 5분의 96. 일단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5분의 96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졸라 불편해. 왜 불편하냐? 이 사다리꼴에 여기가 직각이라고 갈게요. 여기가 직각이라고. 이 사다리꼴에 높이는 4라고 해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에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 이거를 어떻게 해줄까? 윗변하고 아랫변 길이 안 나와 있는데 저 길이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점을 하나 잡아야 돼요. 점을 잡고 해야 돼요. 자, 무슨 점을 잡을 거냐면 선생님이 그냥 왼쪽 점 P로 잡아볼게요. 얘 얘들아 X좌표 아니 모르니?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 봐. X좌표 뭐예요? 4. 4죠. 그럼 X좌표가 4고요. Y좌표는 모르잖아. 그런데 X좌표 아니까 이 직선에 있는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Y좌표 나오겠지. 네. 그러면 X에 4를 대입합니다. X좌표 4를 대입합니다. 그럼 Y가 뭐가 돼요? 1 플러스 B 보이시나? 그러면 점 P는 4,1 플러스 B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점 P를요. 이 넓이가 결국에 필요 없었네? 선생님이 다른 방법이 방금 또 생각났거든? 그래도 해봅시다. 점 P를 1 플러스 4,1 플러스 B라고 놨어요. 그럼 얘들아 점 Q도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점 Q도 X좌표랑 Y좌표를 표현해 볼 거예요.
일단 점 Q의 X좌표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봐. X좌표 얼마예요? 쭉 따라 내려가면? 8요. 8. 그러면 이 점 Q도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8 대입하면은 Y좌표가 표현이 되겠지. 여기 X에서 8 대입하면 Y좌표 뭐예요? 8 대입하면 약분해서 2 플러스 B. 그치 2 플러스 B. 원래 이 문제 넓이를 가지고 하는 거의 의도는 뭐냐면 저 4,1 플러스 B랑 8,2 플러스 B를 나타냈으니까 이 사다리꼴에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를 1 플러스 B랑 2 플러스 B로 놓으면은 넓이를 만들 수가 있겠지 식으로. 그게 원래 문제의 의도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방법이 생각나는데 요거도 되나 봐볼래요? 점에 P에서 점 Q까지 X값의 증가량이랑 Y값의 증가량을 만들면 기울기 4분의 1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 이걸로 혹시 B 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겠죠. 두 개 다 할게요. 그래서 방법 1과 방법 2로 해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기울기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점 P랑 점 Q는 이렇게 놓고 이 옆에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넓이를 활용하는 거랑 기울기를 활용하는 걸로. 딱 사각형 문제는 아니고 이거 낼까 말까 안 냈던 문제긴 한데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당장 시험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아요. 특히 함수는 진짜 잘해두면은 수학 자체가 쉬워져요. 첫 번째 방법은 넓이를 이용할게요. 일단 그럼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공식으로 세울 거야. 너희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윗변하고 아랫변은 뭐예요? 먼저? 더해요. 이거 1 플러스 B지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 2 플러스 B죠. 준호 정신 차리고 있어? 예. 둘이 윗변하고 아랫변 더하면 3 플러스 2B 아니니? 3 플러스 2B. 3 플러스 2B.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었고요. 곱하기 여기 높이에요. 가운데 여기 4 나누기 2를 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였던 5분의 96이 돼야 돼. 이걸로 얘들아 B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 약분 좀 할게요. 4랑 2분의 1이랑 약분을 좀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 2 없애고 싶어서 양변의 2를 나눌게요. 이 새끼 없어지겠지, 약분해서. 여기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니? 2로 나누면? 48. 즉 3 플러스 2b가요. 5분의 48이 돼요. 2b는 5분의 48에서 5분의 15를 뺀 거죠. 이항하면. 5분의 얼마가 될까? 5분의 15 빼면. 33. 5분의 아, 내가 T가요, 내가 T. 33이죠? 네. 그럼 b는 얘들아 10분의 33 맞을까? 예. 여기까지 나와요. b는 10분의 33까지 나와요. 이제 뭐 하면 돼요? b 10분의 33이니까. 이거 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b랑 이 b가 10분의 33이라는 거 아니야? 이 b가 이 b였잖아. 그치? 네. 그럼 b가 10분의 33이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b를 10분의 33으로 찾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b 구하는 거지. 왜냐면 점 2의 좌표니까. 점 2가 어디 갔어요? 이 직선에. 뭐야 이 직선에. 선생님 2를 안 써줬구나 얘들아. 점 2가 뭐였냐면 이 직선의 y절편이에요. 그러면 점 2의 좌표는 당연히 0,10분의 33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요. 0,10분의 33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 더러운 숫자로 나오죠. 근데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싶다 해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준혜야 정신 차리고 있어? 예. 무슨 자아야 지금? 지금요. 안준호 자아야? 예. 그래요. 나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했는데 저 점 P랑 점 Q를 보시겠어요? 여기? 요거?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 무슨 값의 증가량분에 무슨 값의 증가량이었어? X값의 증가량분에 Y값의 증가량이었지. 그래서 뒤에 있는 점에서 앞에 있는 점 거를 빼면은 증가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볼게요. 8에서 4 빼면 뭐예요? 4고 2 플러스 이거는 근데 실패하겠다. 이거 실패해요. 왠 줄 알아요?
2 플러스 B랑 1 플러스 B라서 빼면은 1이 돼요. 근데 4분의 1은 4분의 1이 돼, 그래서. 아,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하려고 보니까 실패네요. 이 4분의 1은 4분의 1이 나와서 두 번째 방법은 폐쇄. 방법 1이 오로지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끔 문자가 두 개거나 아니면 뺐을 때 B가 뒤지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아서 B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B였고 여기가 플러스 B였으면 뺐을 때 2B가 되니까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번째 기울기를 쓰려고 봤더니 B가 사라져요. 그냥 4분의 1은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 넓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B가 나옵니다. 근데 저거는 좀 어려웠을 법한 게 너희가 이 사고를 좀 확정해야 돼요. 직선 위에 있는 점 또는 직선이 아니라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면 이제 포물선이 나오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포물선으로.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도형 어떤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만들 줄 아는 거. 이 능력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993번은. 994 해볼까요? 994? 이거 문제 냈었나? 왜 자꾸 1차 함수에서 비슷한 문제 나오는 것 같지? 일단 그래프가 평행가 돼. 우리 아까 여기서 평행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디서 했어요? 평행. 아까 일치랑 평행 문제에서 했었죠? 네. 평행이 뭐라고요? 뭐가 똑같아요? 기울기가 같고 Y좌표는 네,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여기서 A 값이 나오지 않겠어? 예. A 값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분의 3분의 2 나오죠? 네. 일단 그거 나와요. 994번에. 네. 그리고 Y절편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평행하면. 그래서 B는 절대로 6이 아닐 테고 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X절편을 의미하는데 그 X절편이 A랑 B가 각각 깜짝이야. 왜 서 있어요? 갑자기 돌아보니까 무섭게 다른 사람 방문한 줄 알았어. 깜짝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놓고 이 길이가 11일 때라고 했어.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래프 좀 그려봐도 되는데요. 식으로 충분히 가능은 해요. 일단 A 값은 3분의 2라고 해서 이거 찾아냈고 X절편 구하려면 얘들아 너네 뭐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 X절편 구하려면?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그래프의 두 1차 함수의 X절편을 각각 구해볼게요. 자, 왼쪽 첫 번째 식 X절편 구해봅시다. Y가 0이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Y가 0이 되려면 이 자식이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거든? 그럼 3분의 2X가 마이너스 6이라면 X는 뭘까요? 마이너스 9. 대입해봐. 마이너스 6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죠? X절편 마이너스 9고요. 두 번째, 요 자식. 얘 3분의 2x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는 x절편을 구하면 아쉽게도 문자가 완벽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이거잖아, 식이. 여기서 y가 0이 되려면 요 식기가 마이너스 b가 돼야 되죠. 그러면 3분의 2x가 마이너스 b가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될까요? 3B? 네. 2분의 3B? 마이너스 2분의 3B. 마이너스 2분의 3b 맞지? 여기다 대입했을 때 생각해봐. 마이너스 2분의 3b 생각해보세요. 준혜 맞아? 네. 그러면 x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x절편 즉 x축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11이래. 그러면 얘들아 이게 x절편이 찍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찍힐 거야. x축이 있고 마이너스 9가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b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찍힐 수도 있지. 이렇게 찍힐 수도 있죠. 혹은 어떻게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건 귀찮아서 안 그릴게요. 평행하는 거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b가 왼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찍었을 때. b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가능해요. 그럼 이 길이가 뭐라고요? 11이라고요. 이 길이가 11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뺐을 때 11이 나오거나 혹은 왼쪽 점에서 11만큼 더하면 오른쪽 점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앞에 거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9에서 11을 더하면 얘가 돼야 돼. 즉 마이너스 2분의 3b가 뭐가 될까? 11을 더하면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9에서 11 더하면? 2가 되지. 플러스 2. 이때 b 뭐가 나오는지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왜 이렇게 암산 잘하죠? 암산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하면 돼. 역수 곱하면 돼요. 그냥 양변에. 이 b의 개수의 역수. 준아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알아요? 예. 그럼 두 번째. 이 자식은요. 마이너스 9에서 11만큼 작아졌지.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11만큼 갔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b가 이번엔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마이너스 9에서 11만큼 왼쪽 가면은 어디에 도착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맞아요? 이게 돼야 돼. 이때 b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시겠어요? 분수 나와? 40. 그치. 3분의 40 나와요. 계산 빨리빨리 잘한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b가 지금 나오는데 문제를 보시면 문제 어디 피고 있어 선생님?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뭐래요? B가 0보다 작. b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그치? 마이너스 3분의 4가 맞는 거지.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였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래요. 우리 아까 a는 맨 처음에 찾았었다. a는 맨 처음에 평행이라는 걸 통해서 3분의 2라고 해서 이렇게 찾았었어요. a 빼기 b 해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아니야 얘들아. 빼기야. 잘해야 돼. 2요. 나와요? 네. 얘들아 시험을요 3, 4교시 때 봐도 되니 혹시? 그게 편한데. 그래? 너희 선생님 학생한테 물어볼게. 진도 나갈 거 있나? 그래서 3, 4교시 때 보는 게 왠지 더 나을 것 같거든? 상관없어. 왜냐면 이제 앞에 쉬는 시간이 좀 공부할 시간이 생겨. 아 알았어요. 일단 물어볼게요. 하나만 한 문제만 더 나하고 187쪽에요 13번입니다. 아 문제 질문 잘했어. 왜 이렇게 잘해 애들 질문을. 진짜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잘하지? 너무 정보를 많이 준 게 아닌가. 선생님 문제 나온다고 해서 완벽히 똑같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야. 네. 근데 이제 풀 줄 알면은 그걸로도 이제 성공이에요. 실수 안 하고 풀 줄 알면. 이거요 함수인데 애들이 다 함수식 안 세워서 풀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너무 훌륭해요. 근데 선생님이 함수식 안 세우게 냅뒀을까? 즉 객관식에 냈을까 서술형에 냈을까? 서술형. 잘 생각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점 P가 어디서 출발한대요? 점 B에서 출발해서 변 BC를 따라서 몇 초? 2cm. 자, 속력 나왔다. 야, 안준우 뭐해? 네. 똑바로 한다, 안준우. 예. 몇 초? 2cm의 속력으로 점 C까지 움직이고 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72제곱cm가 되는 것은 점 P가 점 B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일단 항상 X랑 Y에 대한 함수가 나오잖아? X에 대한 함수죠. 어찌 보면은. X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Y가 결정돼요. 서주희도 이거 1차 함수식 안 세워서 푼 것 같은데? 그냥 길이로 풀었죠. 네. 그쵸? 그렇게 해도 나오니까. 그죠?
x가 먼저 결정되고 y가 결정된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점 P가 움직인 거리에 의해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결정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몇 초 후냐 했잖아. 그래서 x초 후 이 시간이 먼저 결정되고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중에 결정돼요. 그래서 x초 후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y제곱센티미터라고 할게요. 서술형에서 이런 거 써주면 아주 좋겠지. 그러면 이제 y는 하고 식을 세울 거야. 일단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한데 이 AB를 높이라고 쳐볼게요, 선생님이. 높이 18cm. 그럼 여기 P가 밑변의 길이일 텐데 이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뭘까? 점 P가 어떻게 된 거야? 움직인 거리죠. 그러면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 거리라는 것은 속력이랑 시간을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속력이랑 시간을 뭘 해야 거리가 돼요? 페이요. 곱해요. 선생님이 지금 그 과정 안 썼는데 서술형은 써주면 좋겠어요.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그러면 점 P가 움직일 때 걸리는 그 시간과 X초 그 다음에 여기 점 P의 속력 초속 얼마래요? 초속 2cm. 그러면 이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될 거야. 즉, 이 y는 선분 BP 길이 곱하기 선분 AB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될 텐데 이 BP 길이가 뭐가 되려면 점 P가 움직인 거리라서 2x가 돼요. 이해되나 봐. 2x.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거예요. 그리고 높이 AB는 18이었고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y를 x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 y는 몇 x 되니? 약분 다 때려봐요. 18x. 네, y는 18x가 돼요. 그럼 이제 y는 18x라고 1차 함수 만들었으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해주면 돼. 문제 봐요. 삼각형의 넓이가 72가 되는 것은 몇 초 후니? 그럼 이 72라는 놈은 x에 대입해야 되는 거야? y에 대입해야 되는 거야? Y요. 그치? 넓이니까 y에 대입해야 되지. y가 72가 되면요. x는 몇이 돼야 될까요? 4. 나오나요? 72는 18x니까 따라서 몇 초 후예요? 4초. 4초 후. 이런 도형이 점이 움직여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 문제들은 싹 다 시간이 x, 도형의 넓이가 y 이렇게 되는 거야. 16번 낼라도 안 냈습니다. 안심하세요. 자, 쉬는 시간 조금 갖고 그러면 3, 4교시 때로 선생님이 협의를 보고 올게. 네. 시험을 3, 4교시에 보는 걸로. 쉬는 시간 가지는 동안 뭐 좀 먹으세요. 나 먹을래.